안녕하세요. 지난 영상물에서는 인간의 삶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연, 물리적 환경, 즉 물리세계에 대해서 물리세계는 왜 끊임이 없이 변하며 모든 물리적인 것들은 임시적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과학기술이 왜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에서 일시적이고 한계적이며 그 위험성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인류 삶을 위협하는가? 그러면서 최종은 인류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지난주 요약으로서 물리세계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물리세계는 2차적이라는 것, 2차적이기에 조건적이고, 조건적이기에 유한하고, 유한하기에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기에 계속하여 변하고, 계속 변하기에 임시적이고, 그러한 물리세계가 하나를 이루며 변해가는 우주 내의 개체들 사이에는 언제나 상대적이며 배타적이 된다는 것,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핵심을 좀 더 부연해 드리면, 우주 모든 물질의 기본인 에너지는 수시로 발생 소멸한다. 그러기에 우주 크기에는 한계가 있고, 물질을 이루는 알갱이의 가장 작은 크기에서 플랑크 크기인 10의 마이너스 35승미터, 가장 작은 시간에서 플랑크 시간인 10의 마이너스 43승 초로 한계가 있고, 가장 빠른 빛 전자파 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물리적 공간에서 전달되는 신호와 정보의 속도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물질이 변하고 물체가 운동하는 속도에서도 한계가 있게 된다. 그러면서 모든 물리적 변화는 조건적이다. 변화가 조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가 특정의 상태에 있으면서 변화에 인과 관계가 존재함을 뜻하게 되며, 모든 물리적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가장 작은 단위인 플랑크 길이와 시간으로 계속하여서 변화하기에 인간 입장에서는 매우 깊은, 매우 미세 수준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며, 인간이 개체들로 구분하는 것들은 밀도 차이가 큰 경계를 위주로 임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가 모여서 뭉치고 흩어지며 하나의 세계, 즉 하나의 우주를 이루면서 변해가기에 우주를 구성하는 임시적인 구성원인 개체들에게는 항상 서로 상대적이 되고 배타적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은 이러한 물리세계와 물리적 개체들의 특성에 종속이 되면서 그 특성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기술은 이로움에서 임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양면성을 가지면서 상응하는 위험성을 계속하여 누적시켜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주는 이로움은 계속 변하는 대상과 주위 환경의 상황들의 조건적이며 계속 따라서 변해야 하고, 같은 방향의 계속적인 추구는 상대의 위험성을 계속하여 축적시켜 가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서
아플 때 먹는 약은 해당하는 환자의 당시 상황에는 일시적으로 어느 수준으로 맞지만 환자의 상황이 변하면 약의 양이나 성분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맞지 않는 그런 성분에 대한 후유증은 계속하여 누적되어 가게 됩니다. 인류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 기술과 환경 오염과 기후 변화의 위험성들은 누적되어 온 과학 물질 문명의 대표적인 결과들입니다. 전쟁 기술은 1대1의 돌멩이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화살, 화약총, 대포, 탱크, 전폭기, 미사일, 핵폭탄,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컴퓨터, 로봇, 위성, 드론, 그래서 별들의 전쟁, 스타워라고 하는 이 수준까지 발전해 왔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전 인류가 죽고 전 생명이 죽고 지구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계속해서 죽이는 규모가 커지고 정밀해지고 그래서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순식간에 전체가 죽고 파괴될 수 있는 그런 전쟁으로 변해버립니다. 교통수단으로 예를 들면은 달구지에서 자전거, 자동차, 버스, 기차, 고속버스, 고속기차, 비행기, 대형 여객기, 대형 크루즈 이처럼 속도가 빨라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동시에 나를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대형 사고가 되어서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계속하여 무제한의 경쟁을 하면서 당장의 이로움을 추구해 나갑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계속 누적되어 갑니다. 과학기술은 물질적으로 풍부하게, 물리적으로 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물질은 제한되기에서 서로 먼저 많이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기도 하고 원하는 물질이 고갈되기도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대방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은 남보다 우월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경쟁을 더욱 격화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누적된 과학기술의 위험들 앞에서 열거해드린 전쟁 기술, 환경오염, 기후변화는 인류 문명의 종말, 인류의 종말, 생명의 종말, 지구 종말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편하고 먼저 풍요롭고 먼저 강하게 하는 그러한 단막들이 인류를 위험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는 과학 물질 문명의 시대입니다. 개개인은 물론 온 인류가 과학 물질 문명에 몰입되어 있고 각 나라 정부가 과학 기술을
제1의 정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전체가 과학기술에서 최대의 이로움과 행복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생존 경쟁으로서 위험을 무릅쓰면서 우선의 이로운 점, 이점만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별도의 영상물로 만들어서 올린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과일나무에 달린 빨간 단맛의 열매를 따먹으려 쥐가 나무 몸통을 갉아먹는 줄 모르고 열매만을 쫓아서 가지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인간에 있어서 과학기술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특징을 갖는가, 즉 과학기술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고 다음으로 인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며 욕망은 어떠한가, 즉 인간의 삶의 요건과 욕망에 대하여 살펴본 후 다음으로 이들을 종합해서 인간과 과학기술과 환경,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효용과 위험의 양면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과학기술의 특징에 관한 것인데요. 모든 물리적 존재가 이차적이고 조건적이고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계속 변하고 임시적이고 상대적이고 배타적이기에 그러한 물리세계와 물리적인 것에 종속이 되는 과학기술에는 그 특징들이 그대로 물려지게 됩니다. 물질의 이차적인 조건성에 의하여 과학기술도 그 원리를 이용한 제품에 있어서 조건적이 되고 조건의 계속적인 바뀜에 의해서 작동하는 원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리적 신호의 전달과 교신 속도에 한계가 있고 컴퓨터의 읽고 쓰고 처리하는 그 속도, 최고 속도에 한계가 있고 기차나 비행기나 로켓의 최고 속도에 한계가 있으며 그러한 교통수단에 실을 수 있는 무게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인간은 우주 내에서 완전히 독자적인 세계나 고립적인 세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실현되는 기계나 제품은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낡음이 있고 수명이 있게 됩니다. 수명이 다한 기계들은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하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계와 제품들은 필요의 조건이 바뀌면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실증을 느끼기에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인간의 삶의 조건과 욕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인간의 육체는 아시는 바와 같이 물리세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물리세계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계속하여 변해갑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삶은 물리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가야 합니다. 외부 계속적인 변화는 물론 자체적으로도 변하는 것은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생명으로서 얼마의 주체성을 갖는 인간은 인간 위주 삶을 살려 하고 환경을 인간 위주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그런데 육체는 자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주 작은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자연의 변화를 변경시킬 수 있으나 전체적인 변화를 막을 수 없으면서 다만 얼마의 경계를 만들어서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어느 정도 보호하거나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자연과 결코 완전히 분리, 격리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삶에 이롭다는 것은 환경이나 제공되는 도구나 물질이 생명의 요구에 부합된다는 뜻인데요. 이 부합된다는 것은 삶의 상태나 제공받는 기능이 서로 일치함을 뜻하게 됩니다. 생명의 살아있는 상태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부조화와 갈등이 일어나면서 생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부조화와 갈등이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으면 생명은 주체적으로 살아감을 포기당하고 육체가 죽은 후 자연에 흡수되게 됩니다. 인류 전체의 문명이 자연과 크게 갈등하거나 격리가 일어나면 인류 문명은 파멸과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인간이 수용하는 만족도에도 한계가 있지요. 욕심은 무한정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인간이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에 있어서 물질의 양과 질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편리함의 정도와 지속 시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오감의 능력에 한계가 있고 기억하는 두뇌의 용량에 한계가 있고 인지하고 처리하는 두뇌의 속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가 적절함을 넘어서 실현되면 도리어 해로움과 위험이 됩니다. 인간의 수명에 한계가 있고 물질적 만족감과 물리적 행복감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을 해서 인간과 환경과 과학기술, 인간의 삶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효용과 그 위험의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육체는 물리세계에 속합니다. 물리세계는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계속하여 변해갑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삶은 물리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적절한 상태를 유지해가야 합니다. 생물의 환경은 계속하여 바뀌고 인간의 요구 조건도 계속하여 바뀝니다. 결코 환경과 요구 조건이 변하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으로서 주체성을 갖는 인간은 인간 위주 삶을 살려야 하고 환경을 인간 위주로 바꾸려 합니다. 인간의 욕구는 자연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환경과 문화를 만들려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이 바뀔수록 새로운 조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매우 큰 욕심을 정확히 요구 조건에 맞추려 할수록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 쌓여서
자연과의 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욕심이 한 방향으로 계속될수록 그 괴리는 더욱 커지고 인류 문명은 자연과 더욱 격리되어 갑니다. 자연과 격리는 자연으로부터 삶에 필요한 자원과 생명의 기운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을 뜻하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이 한계를 넘으면 삶이 어렵게 되고 삶이 파괴되고 그러면서 생명이 자연에 흡수되게 됩니다. 지나친 인위적인 것은 자연과 괴리와 격리로서 언제 자연에 의해 무너지거나 엎어질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류 문명의 종말이요. 인류 종말입니다.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에 이롭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과학적 원리와 물질을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법으로 실현해내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어느 기술이나 제품이 인간에 이롭거나 편리하다는 것은 그 기술이나 제품이 해당하는 시점에 인간의 욕구에 맞도록 기능을 제공하거나 적합한 상태에 있는 물질을 제공해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실현은 보통 기계나 의식주 생활을 위한 생활용품이나 음식을 포함한 물질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실현들은 한편은 인간의 요구 또는 욕구에 맞아야 하고 다른 한편은 자연의 변화에 조화되어야 합니다. 특정의 요구 조건에 맞게 개발된 기술은 계속적으로 바뀌는 요구 조건에 따라가며 계속하여 변경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인간의 요구와 관련이 없이 독자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기에 인위적인 실현은 인간의 상태를 자연의 변화에 따라가면서 동시에 인간 욕구에 부합되도록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변화에 따라가는 것도 어렵고 별도의 욕심을 인위적으로 실현해내는 것도 어려운데 인위적인 실현을 인간의 욕구와 더불어 자연의 변화에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때로는 자연의 순환 속도에 앞서 나가면서 폐기물과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온난화로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필요한 상태의 에너지가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개발되는 기술과 제품은 이로울 때와 해로울 때가 있는데요. 기술과 물질의 효용성은 양면성이 있으면서 이로운 점이 크면 또한 해로운 점이 크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칼로 해서 예를 들면 날카로운 칼, 잘 드는 칼은 생선회를 뜨는데 매우 좋지만 사람을 해치는데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을 싣고 빠르게 날 수 있는 비행기는 순간의 실수로 다수 사람을 일시에 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로서 발견한 E equal mc 스퀘어, 에너지는 질량에다 광속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식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
전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전기, 에너지로 제공되는 것은 원자력을 이로움으로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것인데,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려면 방사선 누출이나 발전 설비, 파괴, 그리고 핵폭탄을 개발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죽이고 대량으로 파괴하면서 지구를 황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너무도 무서운 공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운영에 따라서 시설이 노후되었을 때 철거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운영 중에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 그런 처리 기술, 그 다음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또한 에너지를 과다로 사용하는 것은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와 해빙을 거치면서 이상 기후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물질이 인간에 이롭다는 것은 그 물질이 특정 상태, 구조나 크기, 강도, 온도, 색, 소리, 영양, 맛, 냄새, 이러한 특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환경적 조건이나 인간이 필요로 하는 조건이나 어떤 만족도는 계속하여 변합니다. 인간은 같은 음식만 계속해서 먹을 수 없고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침대라 해도 누워만 있으면 도리어 몸에 해로울 수 있고요. 같은 침대만 사용하는 것도 실증을 느낄 수 있지요.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기계도 필요와 이로움을 제공하는 물질도 인간이 바라는 바에 따라 계속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로운 점만을, 당장 이점이 되는 점만을 계속하여 추구하면서 큰 기술을 개발해가는 방향으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은 더 빠르게, 더 정밀하게, 더 규모가 크게, 더 강하게, 더 편리하게, 더 자동적으로, 그리고 취미와 관련해서는 더 재미있게, 더 모험적이게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물리적 능력을 키우고 물리적 힘을 강화하면서 상대들, 남에 대해서 위협으로 작용을 하고 부유와 편리함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의 경쟁을 부추깁니다. 기술의 발전은 경쟁 상대에 대한 자존심을 넘어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이로움은 다시 기존 요건이 되고, 그러면서 다음을 향해서 계속 진행해가게 됩니다. 역사학자인 영국의 토인비 그 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신은 자연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도시의 사무용 건물과 아파트들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올라가고, 도로와 지하철, 전력선과 통신선, 상하수도, 그 네트워크들,
연결망들은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의 약자인데요. GIS라고 하는 지리정보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지진이나 전쟁이 나면 원래대로 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완전한 파괴가 되면서 도시 기능을 잃게 됩니다. 과학기술이 주는 혜택이라 할 수 있는 물리적인 힘과 물질적 풍요와 물리적 편리함 위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 도시인데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언제든 나쁜 기술을 악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개발된 기술이나 제품도 악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우월하기 위해서지만 궁해지면 이기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양면성의 그 반대 기술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는 인터넷, GPS, 드론, 비행기, 인공위성 이러한 것들이 인터넷 해킹, GPS와 드론은 전쟁에서 이용되면 아주 위험하고요. 비행기 기술이 전투기를 만드는 요사이는 스텔스 전투기라고 해서 전자파로 감지가 안 된다고 하죠. 환경 보호나 통신을 위해서 사용할 목적인 그 인공위성은 전쟁 시 첩보위성 그리고 타겟을 정확하게 폭격하는 그러한 위성으로서 사용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평상시 이로운 기술들이 때에 따라서는 아주 위험한 기술로 둔갑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직 육체적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는 것은 좋은 두뇌를 가진 영장류로서 그다지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두뇌를 잘 활용하면서 육체 이상의 정신적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요. 그런데 모든 물리적인 것은 유한하고 기술은 한계적입니다. 빛속도 한계가 있으면서 컴퓨터와 비행기 속도에 한계가 있고 먹는 거, 입는 거, 편리한 것에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만족도에도 포화 상태가 있습니다. 너무 빨라도 너무 많아도 의미가 없지요. 문제는 무지에 따른 탐욕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삶에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과학기술은 인간을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데 무한히 이를 추구하려 합니다. 앞으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함을 넘어서 인류 문명을 주도해갈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전쟁을 하면서 인류 문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전자 조작이 어떠한 품성을 갖는, 어떠한 능력을 갖는 인간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AI 기술이 인간을 어떠한 사회로 이끌고 갈지 모릅니다. 지금도 통신, 인터넷의 발달은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성범죄, 보이스피싱, 선한 목적이라고 하는 기술이 언제 악한 목적의 기술로 바뀔지 모릅니다. 경제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악한 기술이 선한 기술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나는 비관주의자, 부정주의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낙관론자, 긍정주의자입니다. 진리의 존재를 믿는 사람, 신의 존재를 확고히 믿는 사람은 결코 비관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거나 당장 과학기술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상당한 위험의 상태에 와 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 과학기술이 주는 이로움에 적절함과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육체를 수단으로 해서 진리를 깨달으며 정신적으로 하는 그러한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인류가 깨달으면 지상이 천국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탐욕만 부리면 인류는 종말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인류는 끝내 깨달음으로 가야 한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기술이 인류를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어 과학을 끌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적당한 수준의 필요한 기술을 알고 이를 적절히 이용해야 하는데요. 과학기술은 항상 한계가 있고 양면성의 해로움과 위험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육체적 존재가 아니고 물질이나 과학기술로 만족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자들도 의사가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하는 것처럼 선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 더 강력한 것, 더 효율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의 능력의 발휘이며 또한 돈 벌고 출세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기계의 노예가 되고 기술의 희생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인간이 무지하고 오만해지면 지구 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주제를 마치고요. 다음 주제는 지구 인류 과학 물질 문명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물질은 인간을 궁극에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며 서구, 미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가 그동안 300~400년 동안 인류를 주도해온, 인류를 이끌어온 그러한 과학 물질 문명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기울어가고 있다,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한 내용인데요. 많은 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